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본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너무 티가 나나요? 사실 가발이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미래학자님의 그 본 시각과 또 제가 생각한 몇 가지를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에는 충격적인 일인지도 모르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나 후원을 하겠다는 그 기관들 있죠. 뭐 기부금 모집이라던가 뭐 이런 거 모금 이런 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AI나 그 블록체인이 연결하는 사회는 중간 단계가 없애는 거죠. 그리고 AI가 공정하게 배분을 하는 거고, 아까 뉴스에 보니까 그런 AI가 이제 하는 일이 더 확대되어서, 정보를 수집해서, 얘가 분석을 해서 어떤 분야를 이제 이렇게 AI가, 결국은, 집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AI가 공정하게 이제 집행을 한다거나 배분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 필요한 곳에 정말 적절히 아주 공정하게 배분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이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부터 욕심이 생겼냐면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농경 사회를 하다가 이제 벼를 파종하고부터 이제 한 곳에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벼를 생산을 해서 남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더 가지려고. 그때부터 싸움이 형제 간의 싸움도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표본을 파악해서 이미 그 사업비라던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AI는 다 알고 있겠죠. 여기서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아마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의료보험 중에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수입을 잡는 거죠. 그 수입이 가장 이제 많이 수입 중에서 지출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저는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관공업 통계조사나 모든 제조업체도 그렇고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근데 그 인건비가 어디로 나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뭐 임대료라던가 뭐 사무실을 그만큼 공무원이 늘면은 늘수록 사무실이 커져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사무실은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충분히 뭐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AI가 처리하는 거를 보면은 공무원이 몇십만 명이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사회복지 그런 비로 책정이 되면 그거를 배분을 하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고 그리고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송정주간보센터는 과거에 얼마 정도를 집행이 됐으니까 이 돈을 가지면 인건비는 얼마 주고 임대료가 얼마 나가고 이미 다 알고 있겠죠. 데이터를 다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이제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점점 사실은 저희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에게 국가의 그런 공금 되겠죠. 공금을 집행을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사업비로 사용을 하는데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착복이나 개인의 부정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도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고 그리고 임대료 그 이외에 공공요금들 그리고 뭐 집행되는 것들이 다 이제 품목별로 다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알뜰히 살아도 결국은 이제 주간보센터를 많이 사업비로 지원해 주던 것들을 많이 줄여 나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뭐
뭐 5등급 어르신이 뭐 6시간 이용이니 뭐니 이런 말도 있고 아직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비가 저희가 저희 수입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만큼 더. 그리고 이제 작은 데는 살아남기가 힘들겠다는 생각.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점점 더 사실은 노인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우리 최종적으로 이 수혜자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번에 등급을 받고 나오신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인지 등급 어르신이 그렇게 많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 인지 등급 어르신이 충분히 아니에요. 훨씬 더 점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야박해져 등급에 대해서 후했던 공단이 점점 야박해지고 있다 하는 생각도 또 들고 이것도 잡혀갈 일은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하고 싶 너무나 가슴에 담았던 말들을 하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보호자님들이 저희에게 말씀해 오시거든요. 그리고 등급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이제 공단의 직원이 조사자가 오겠죠. 그분이 정규직인지 아니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건 이제 그 직원분이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댁에 가셔서 어르신과 보호자님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견서를 주죠. 그럼 의사한테 가서 이제 그 소견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이제 진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미국의 경우를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미국에 계시는 간호사님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 그 촉탁이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개인 주치의에게 누구나 이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장수하다 보니 결국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다니는 단골 병원의 원장님은 거의 병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단서를 끊어준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처럼 이제 공단이라는 곳에 제출을 하면은 등급이 나와서 이분들이 이제 등급을 받아오는 거예요. 개인 병원이든 어쨌든 의사에게서.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꿔지면은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돈이 그쪽으로 안 나가겠죠. 요즘 가만히 보면 또 그런 기부 잘 안 하잖아요.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어떤 기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집행하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돈이 너무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비도 써야 되니까 그 사업비가 정말 많이 들잖아요. 뭐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뭐 그 이외에 인건비도 가져가야 되고 그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점점 더 어르신들 보호자 입장에서도 과거에 뭐 우리 이모는 쉽게 등급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등급을 너무 안 내줘서 정말 이게 너무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르신들이 결국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뭐 적자가 나서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정말 누가 이거를 어떻게 고통은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국 어르신들에게 등급을 안 내주고 그리고 또 주간보호센터나 뭐 요양기관들 이런 기관들도 투명하게 물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공금이죠. 그 사회적으로 이제 그 공금에서 오는 돈들을 정말 아주 값지게 잘 쓰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잘 쓰고 집행하고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오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더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의 운영이 어려워진다거나 그러면 개인의 그 서비스의 질과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픈을 해놓고 하다가 모시다 보면은 점점 더 이 경영에 어려움이 온다면 결국은 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연결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적자를 메꿔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도 그 시청에서 이런 것들이 또 지시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번 달에 얼마가 부족해서 제 돈을 넣었다 할 경우 이거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계획까지 세워서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미래학자가 본 사회복지의 미래는 어쨌건 중간 단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의 중개인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주식 거래에 있는데 수수료 떼는 거, 보험회사의 중간 단계 그 사업비 떼는 부분, 사업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는 거예요. 정말 적고 그 사업비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그런 것처럼 이 중간이 없어진다는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걸 뭐 100% 공감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저를 또 얼마나 욕하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본다면 이것 우리에게도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이제 분담해 나아갈지, 그런 것들이 요양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어떤 인력 조절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치매안심센터도 결국은 또 생겼잖아요. 그럼 이것도 보건복지부 산하인데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진정으로 어떠한 기능인가,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하고, 이제 우리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도 덜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만 자꾸 이제 늘어난다거나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개인이 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국가의 기능이 더 커지고 우리를 자꾸 축소시키고 우리가 도태시킨다거나 우리가 이제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를 제가 제 자신이 명심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센터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기관에 속해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점점 이제 국가로 넘어가고 우리 개인이 많이 없어진다는 그런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그리고 또 저는 요즘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마다의 서비스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물리치료도 더 열심히 해드리고, 아프신 분들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반감시킬 수 있을까 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웃어드리고 사랑한다는 말 더 해드리고,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미래에 대한 사회복지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부분과,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과,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적자를 장기요양보험공단의 그 적자가 결국은 왜 생겼는지, 단순히 어르신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다고만도 할 수 없는 게, 등급을 낼 때 보면은 결국은 조절을 하는 것처럼 많이 등급 받지 못해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저희도 느끼는 거고 보호자님도 느꼈던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좋은 구상이 있으십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고장이 나서